네, 저희 이번 시간에는 개인연금 절세 혜택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농협은행의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센터 선민영 세무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세무사님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 위해서 한 번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농협은행 퇴직연금부에서 세금 업무 담당하고 있는 선민영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 인출 단계에서 주어지는 절세 혜택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개인연금 물론 어떻게 납입하고 운용하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인출하냐에 따라서 절세 혜택이 달라진다고 하던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일단 절세가 되는 것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연금은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가 넘는 경우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금을 IRP로 받은 계좌의 경우에는 가입기간 요건 없이 만 55세만 넘으신다면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시면 퇴직소득세가 30% 절세가 됩니다. 이때 30% 절세가 된다라는 의미는 퇴직 시점에 계산되는 퇴직소득세가 만약 1,000만 원이었다고 했을 때 IRP로 퇴직금이 이체가 되면은 300만 원은 내지 않고 나머지 세금 700만 원에 대해서 연금으로 받는 기간 동안 나누어 내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인출된 후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액과 운용으로 인한 수익이 인출이 됩니다. 이때 연금으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서 3.3에서 5.5%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5.5%가 기본이고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그리고 80세 이상은 3.3%의 연금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받을 때에는 연도별로 절세를 받으실 수 있는 연간 연금 수령 한도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도 금액까지는 절세가 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세금 혜택은 없게 됩니다.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구간별로 구체적으로 얼마인 건지 궁금한데요. 먼저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 계좌의 평가액을 11 빼기 연금 수령 연차로 나누고 1.2를 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이게 연금 계좌 평가액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연도별로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연차는 일반적으로 1년 차부터 시작을 하지만 연금 가입하시는 시점에 따라서 6년 차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차에 대해서는 가입한 금융사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금 계좌 평가액이 5억 원일 때 연금 수령 연차 1년 차인 경우에는 11 빼기 1로 나누게 되면은 10이 되겠죠. 거기에 1.2를 곱하게 되면은 6천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연금 수령 연차가 6년 차인 경우에는 5억 나누기 11 빼기 6 하면 5로 나눠지게 되고요. 여기에 1.2를 곱하게 되면은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금 수령 연차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 그냥 은퇴를 하고 나서 연금을 받는다 하면은 그때부터 그냥 1년차가 카운트 되는 건가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연금 수령 요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 55세가 넘고 가입 기간 5년 경과한 상황에서 1년차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 경우에는 가입 기간 요건 없이 만 55세만 넘으면 1년차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 가입 시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6년 차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연금 수령 연차가 6년 차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예전에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을 하셨거나 IRP에 가입을 하신 경우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2013년도 3월을 기준으로 전에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연금 수령 연차가 6년 차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서 5년 동안 연금을 나누어 받으실 수 있게 세금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10년이 지나게 되면은 한도 자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6년 차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6, 7, 8, 9, 10 해서 5년만 지나도 한도가 없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2013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좋으시겠네요. 네, 훨씬 유리하고요.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 자체도 크기 때문에 유리하신 상품 구조이죠. 그러면은 그 세무사님 보통 컨설팅 하실 때 최대한 효율적으로, 최대한 세금을 아끼면서 연금을 효율적으로 인출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안내를 해주시나요? 퇴직금이 들어와 있는 계좌 같은 경우에는 연금으로 받으시면서 연금 수령 한도까지 인출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출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액수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인출할 때에는 다른 소득이랑 합산이 되어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30% 절세되는 세금을 연금으로 받으시면서 나누어서 내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IRP를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이 모두 인출된 후에는 세액공제 받으셨던 납입액 그리고 운용수익이 인출이 되게 됩니다. 이 금액을 1년에 1,200만 원 넘게 연금으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세금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3.3%에서 5.5%의 세율이 아니라 다른 소득이랑 합산이 되게 되면서 종합과세가 되거나 16.5%까지의 높은 세금이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고려하시면서 미리 인출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900만 원까지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져서 900만 원을 맞춰서 계속 몇십 년간 납입을 했는데 정작 나중에 뺄 수 있는 돈은 1년에 1,2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라고 하면 뭐 한 달에 100만 원 꼴인데 너무 적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1,200만 원이 너무 한도가 작다라고 해서 이걸 확대해달라는 움직임도 있고요. 법률 개정안도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만큼 앞으로의 개정 사항을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시게 되면 세액공제 받으신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세액공제를 받으신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IRP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장기간 요양과 같은 특정한 사유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이나 해지 시에는 세금 측면에서 불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인출 계획을 잘 짜서 슬기롭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연금 수령 금액이나 아니면 뭐 생애 주기 구간별로 이 슬기로운 인출 플랜을 좀 짜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연금 수령 요건이 됐을 때 연금을 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연금 수령 한도 금액까지 인출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액과 운용 수익을 연금으로 연간 1,2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인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IRP를 통해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모두 인출된 후에 9년차 혹은 10년차 정도 되셨을 때 고민을 하게 되실 텐데요. 이때 1,200만 원은 사적연금에서 연금으로 받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추후에 개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출한 걸 가지고 물론 생활을 해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또 슬기롭게 재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추천해 주실 만한 것들이 또 있을까요? 연금에서 인출하신 금액은 보통 노후자금으로 활용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금의 여유가 되신다면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을 비롯한 저위험 금융상품으로 재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하실 점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실 수가 있고 추후에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 인출 계획이라고 하면은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은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납입 단계에서부터 내가 얼마를 넣고 또 얼마를 운용하다가 언제쯤부터 어떻게 인출할지 전반적인 계획을 미리 잘 세워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혹시 저처럼 이제 막 개인연금 납입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 혹은 뭐 직장인분들한테 주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연금 계좌에서는 중도 인출을 하거나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에 있어서 불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분들이나 퇴직을 많이 남겨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해지하시지 않을 정도 그런 납입액 정도로만 입금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개인연금과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퇴직연금을 비롯한 사적연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인출 시에 세금 혜택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현재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이런 사적연금 수령액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금 계획을 잘 세워보시면 추가적인 장점도 노려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최근에는 연금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퇴직연금 업무를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와 콜센터를 별도로 두는 금융사들도 있습니다. 연금 전문 센터나 영업점에 문의를 해보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두 편에 걸쳐서 선민영 세무사님 모시고 슬기롭게 연금을 운용하고 인출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